네, 그동안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올랐었던 코스피 대형 위주로 낙폭이 컸습니다. 일단 앞으로는 시장이 언제까지 이 전쟁이 지속되느냐, 그리고 우리 시장은 언제까지 부담과 영향권에 놓이게 되느냐, 이게 가장 궁금해졌고 또 중요해졌습니다. 오늘 시장의 변동성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걸 또 어떻게 극복해내고 잘 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많은 분들이 지난 주말 동안 오늘 국내 증시가 어떻게 되려나 이 생각을 가장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는 사실 나스닥이 반등이 나와가지고 저희가 또 마침 휴장이어서 선조들께서 계좌를 지켜주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또 머피의 법칙처럼 결국에는 일어날 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좀 제조업에 대한 사이클이 워낙 강세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매도에 대한 좀 원인 아니면 명분을 좀 찾고 있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저 유가 상승이라든지 해상 운임비에 대한 상승은 현재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좀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위주로 좀 세론이 강하게 만들어졌다라 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하락이 좀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거에 좀 펀더멘탈과는 무관하게 조정을 받는 기업들도 있었고 과거부터 항상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만들어졌을 때 이 사이클이 길게 가진 않았던 만큼 작년에 6월 13일, 13일의 금요일에도 하루 정도 조정을 받고 나서 바로 반등이 나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긴 호흡으로 막 조정이 이어지진 않을 거라 좀 보고 있어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럴 때일수록 좀 더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테마에 집중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시장이 빠르게 정상화되고 이제 회복이 되는지 그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종목 리뷰도 오늘 해야 되는데 이렇게 시장이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도 올릭스는 제 갈 길을 가면서 또 한 번 신고가를 경신해냈습니다. 뭐 바이오 하나는 역시나 김민성 매니저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고 오늘 포트넷에서 수익률 1위로 올라서게 됐어요. 네, 포트도 새롭게 한번 바꿔봤는데 네. 또 여전히 또 바이오가 힘을 내주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수익률을 올려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에 상승에 대한 필두로 좀 올릭스가 힘을 내고 있는 모습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2,600 종목 중에서 한 270 종목이 그 정도만 상승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올릭스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보시면 3,000당 제약도 그랬던 것처럼 시장보다 좀 더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는 바이오가 추세를 한번 타기 시작을 하면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만큼 저 같은 경우에는 올릭스가 계속 강조를 드렸던 게 제2의 ABA 바이오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전히 상승에 대한 룸은 강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했고요.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2차 목표가 달성을 했고 3차 목표가는 24만 원까지는 갈 수 있다 좀 말씀드려보도록 했고요. 다만 익절가 라인으로 19만 원 이탈 시에는 일부 수익을 챙기는 전략도 필요하다는 점 미리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또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하지만 익절 라인 여러분들 잘 체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내일은 우리가 시장에서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키워드로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키워드인가요? 결국에는 이번 주 내내 좀 핫 키워드가 될 거는 네. 이게 이쪽으로밖에 좀 쏠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의 키워드는 중동 전쟁이라는 키워드 한번 체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란 사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테마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첫 번째 테마 바로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로는 좀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전쟁이 나타나면은 여기에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가 있기 때문에 네. 첫 번째로는 여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수혜 테마 한번 체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혜 테마 하니까 저는 이제 대표적으로 뭐 방산 그리고 조선, 해운이 떠오르기는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해주실지 이슈로 먼저 만나볼게요. 네, 최근 이슈, 오늘 이슈를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이런 이슈가 만들어지면서 방산주 쪽에 대한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쏠리기 시작을 하면서 LIG 넥스원 장중에 상한가를 터치할 정도로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 그리고 중동에 대한 과거 전쟁부터 해서 계속해서 방산주에 대한 모멘텀을 계속 키워 나가고 있는 만큼 이번에도 역시나 좀 방산주에 대한 수급 쏠림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전쟁이 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수급 쏠림이 이어질 수가 있는 이런 섹터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좀 막는다는 소식이 만들어지면서 아무래도 해상 운임비도 상승을 하고 있고 정유주 여기에 대한 수혜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유가가 계속해서 상승이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에너지 자원 쪽으로도 수혜가 이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모멘텀들 지속적으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슈로 먼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이 사태가 진정되지 않는 한 이쪽으로 시장의 수급과 돈이 몰릴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장점으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장점이라고 하면 이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해지성 자금들이 좀 선택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감이라든지 장기 지속경에 대한 우려감 이런 모멘텀만 형성이 된다 하더라도
시세가 좀 강력하게 분출이 될 수가 있는 게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슈만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원자재가 상승을 하거나 여기에 대한 실적 모멘텀이 반영이 되기 전에 먼저 시세 분출이 좀 강력하게 나올 수가 있는 테마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좀 더 기대 수익률을 빠르게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전쟁이 이제 끝나게 되면 시장에 다가올 리스크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둬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근데 단어가 굉장히 재밌는 게 전쟁이 끝나는 게 리스크라고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그쵸, 이쪽 그런 테마는. 그런 테마다 보니까 좀 아이러니하게 하지만 이제 전쟁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하면 전쟁이 끝났을 때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리스크를 미리미리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 세론에 대한 리스크를 준비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 우려감 때문에 상승을 한 테마 같은 경우에는 전쟁이 이제 하나둘씩 끝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거기가 역사적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다른 전쟁이 만들어지긴 사실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테마적으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 구간에서는 우리가 수익은 잘 챙겨야 되는 그런 단점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점에 이어서 단점까지 저희가 꼼꼼하게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럼 수혜 테마에 맞설 두 번째 테마는 뭘까요? 이 전쟁에 대한 리스크에 수혜를 받는 테마도 있지만 사실 이 전쟁과는 무관한 테마도 있기 때문에 수혜도 좋지만 아예 무관한 테마도 한번 체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테마는 비전쟁 테마, 그러니까 무관한 테마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슈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최근 이슈를 보시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부에서는 여전히 코스닥에 대한 사이클 계속해서 만들어내려고 중요한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50조에 대한 국민성장 펀드가 다시 한번 판을 키운다는 소식이 만들어지면서 여기에 포진되는 거는 상위적으로는 2차 전지라든지 바이오 이쪽에 대한 모멘텀이 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반도체에 대한 소부장까지도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국민성장 펀드 같은 경우에는 액티브 ETF랑은 또 다르게 다른 패시브 자금이 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5년 동안 매년 30조씩 들어올 수 있는 패시브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연기금에 대한 주축으로 해서 다시 한번 기관들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온다. 그럼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사이클이 이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포진될 수 있는 종목들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점 미리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또 이제 시장 오전장엔 좀 강한 시세를 보여줬던 게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도 좀 힘을 내주는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 쪽에서도 코인 생태계가 11조가 넘어가는 상황이고 여전히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회피 자금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이 생태계 시장 자체는 전쟁이 이어진다 하더라도 흔들림 없이 계속 성장할 수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쪽 테마에서는 주목해볼 만한 장점이 뭐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지수 방향성이랑은 무관하게 아무래도 이 모멘텀이 개별적으로 이어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개별적인 상승이 좀 강력하게 만들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좀 트레이딩하는데 종목별 대응 트레이딩은 좀 더 유리하다는 점이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 리스크가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해지주 같은 경우에도 너무 많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심리적인 부담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회피 자금이 다시 한번 무관한 이런 쪽에 대한 테마 쪽으로 선택이 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면에 단점이 될 만한 요인도 확인해 볼게요. 단점이라 보신다라고 하면 이제 지수가 강하게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에 대한 펀더멘탈과는 무관하게 세론이 같이 이어지다 보니까 기업에 대한 멀티플과 무관하게 하락을 할 수도 있다라는 점도 현재 구간의 단점이다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산업에 대한 방향성보다는 개별 종목에 대한 이슈가 좀 더 집중적으로 우리가 체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개별 이슈가 있었던 뭐 HAB 같은 경우에는 블랙록에 대한 지분 투자 소식이 만들어지면서 이런 시장에서도 반등이 나왔던 것처럼 개별적인 모멘텀이 좀 더 명확한 기업들의 주목이 필요하다는 점, 종목에 대한 옥석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미리 단점으로 체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 테마의 성격을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 내일 시장을 전망해봤을 때 김민석 매니저는 어느 테마로 가는 게 좀 유리하다라고 보세요? 저는 사실 내일도 약간의 여지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럴 때는 또 수혜 테마가 좀 더 빠르게 올라갈 것 같긴 한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끝이 좀 빠르게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안정감 있게 갈 수 있는 비전쟁 테마로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전쟁 테마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탑픽 종목은 뭐가 있죠? 최근 들어 굉장히 조용하지만 앞으로에 대한 모멘텀이 또 기대가 될 수 있는 종목 하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종목은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이라는 종목 한번 체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기 회사 맞죠? 맞습니다. 네. 지금 의료기기에 대한 사이클이 아직은 크게 오진 않았지만 3월에 대한 사이클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동사도 마찬가지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넥스파우더에 대한 이제 모멘텀이 메드트로닉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통을 하고 있는데 넥스파우더 같은 경우에는 이 출혈을 막을 수 있는 지혈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FDA에 이미 승인이 됐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유통을 하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실적에 대한 폭발적인 모멘텀이 좀 시간이 흘렀을 때는 가져갈 수가 있다는 게 가장 안정적인 베이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시게 되면 미래 가치에 대한 멀티플은 넥스피어 F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임상 데이터가 미국에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이 하나둘씩 쌓이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방으로 올라갈 수 있는 미래 가치 멀티플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모멘텀까지 둘 다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의료 AI 쪽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된다. 의료 장비 쪽으로 수급이 쏠린다라고 하면은 넥스바이오 메디컬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방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027년 미국 FDA 상용화까지도 좀 준비하고 있는 게 바로 넥스피어 F이기 때문에 올해는 여기에 대한 기대감만 하더라도 충분히 상방으로 올라갈 수가 있다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 12월부터 주가가 계속 횡보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바이오는 거의 뭐 다 같이 쉬는 구간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네. 의료기기도 마찬가지로 쉬고 있는데 이번 3월에는 좀 수급이 바뀔 수 있는 구간이 기대가 될 수가 있다 보니까 이번엔 바닥을 다지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조정이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는 현재가 넥스트레이드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1.5%가는 박스권 상단 부근이 10만 원, 손절가 라인 추세 이탈하는 69,800원을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네이버 밴드로 가면 어떤 얘기 들을 수 있을까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바이오가 굉장히 잘 버텼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진짜 바이오에 대한 시작점이 될 수가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장에 대한 주목되는 포인트를 어딜 봐야 되는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네이버 밴드 김민성 검색하신 다음에 오셔서 다양한 인사이트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